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부귀 영화를 주며 왕국을 주며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미혹하고 많은 사람은 영혼을 팔며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시며 말씀대로 살게 하옵시며 주님 안에 구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로 우리가 분변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대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시대로 바로 분변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좀 시대적인 그런 것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 중동 지역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란을 지금 완전 포위한, 미국이 포위했죠. 그래서 누가 진짜 불량 국가인가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계 인구의 0.0001% 정도 되는 사람이 7,000명 안팎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글로벌 파워 권력입니다. 권력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일루미나티 중에서도 아주 탑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슈퍼 클래스라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거의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서로 연결된 거대 기업이에요. 이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그래요. 국가마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 기업을 이끌고 세계 정책을 좌우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세계적인 투자, 금융사나 초국적 기업, 정부, 군대, 학계, 비정부 기구, 출신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들의 관심은 자본 투자와 채권 회수를 보장하며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지금도 돈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도 욕심을 멈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그런 이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시대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주 전인가요?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주일날 KBS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8년 됐나요? 그 전에 책을 쓰면서 그 보헤미안 그루브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미국의 전 국가 정상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그 국가 정책이 좌우지되는 곳이에요. 보헤미안 그룹에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고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방영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책에도 기록해놨고, 그리고 또 그 피마 캠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던 조지아주에 피마 캠프가 있는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피마 캠프, 그리고 또 하나 피마 캠프에 대해서도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헤미안 그루브에 대해서도 방영했고 피마 캠프에 대해서도 방영을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날씨 조종하는 그 어디입니까? 알래스카 게코나에 있는 그 하프에 대해서 제가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시체 처리기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게 언급하는 걸 봤는데, 그 시체 처리기가 어느 정도 많으냐면 미국의 인구의 절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관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1억 5천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프 그 기관도 사실은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폐쇄했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진짜 폐쇄되었는지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상태라고 해요.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이게 너무 음모론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컨포메이션 시켜주시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음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모가 아니고 사실 이 적은 무리들이 전 세계를 좌우지하고 있다. 여러분, 그 전 세계를 다녀보시면 지구가 상당히 작다라는 것을 알 거예요. 10몇 시간이면 거의 다 가요. 뭐 갈아타고 하니까 20시간 넘어가지, 거의 10몇 시간이면 20시간 안팎으로 아마 다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비행기 타면. 그래서 지구가 상당히 작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글로벌 파워가 이 지구 전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미혹했던 사탄이 미혹했던 것처럼 바로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 물질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부입니다. 이것 가지고 일부의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사실은 뭐 전쟁의 문제, 뭐 이런 돈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 세계는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제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는 국가안전보장기구들의 비밀 정치에 연루되어 있는 그림자 정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림자 엘리트도 또한 있어요. 섀도우 엘리트라고 하는데, 이들이 숨어서 결국은 전 세계 정계를 좌우지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데, 테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돈을 벌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금융 엘리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림자 엘리트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는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면 돈벌이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양쪽에서 계속 싸우면 군사 무기를 판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 다국적 기업 속에는 바로 군산 복합체, 무기 판매업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테러와의 전쟁은 사실은 명분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러라는 이름을 붙이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테러리즘의 억제는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테러리즘의 활동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 혹은 달러 헤게모니, 달러를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런 싸움이에요. 그리고 원유에 대해서 접근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말씀을 했느냐 하면 자이언트, 책을 쓴 피터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피터 필립스는 자신의 자이언트 책에서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지배하는 바로 그 숨은 권력자, 모든 결정을 내리는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글로벌 파워 엘리트는 국경에 갇히지 않고 전 세계 부를 좌우지합니다. 우리는 돈 조금만 옮기려고 해도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 갈 때 10,000불 이상 가지고 가면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은요,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국경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돈은 전 세계 부를 좌우하면서 초국적 자본가 계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경제 귀족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대 자산 운용사의 이사진이나 세계 정부기구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자본의 모든 흐름을 통제하고 있고 부가 유출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개발 국가에서 강대국으로 가고 싶으나 막는 세력이 있어서 그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말에 의하면 피터 필립스라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 필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장악한 글로벌 파워 엘리트를 좀 더 집약했을 때 389명 정도, 약 400명이 거의 끌고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 400명에게 누가 권력과 부를 주었습니까? 이거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까지 미혹했죠.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와 영광을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미혹이 있지 않은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들 슈퍼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아주 유명한 그 다국적 기업이고 은행이죠.
먹은 회장입니다. 그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우리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다. 그래서 도우려는 것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까지 돕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조종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군과 적군을 가리기가 심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간첩이네. 정보부의 정보. 네. 자, 반이스라엘 정책을 편 오바마하고는 다르죠. 트럼프는 미국 내 유대인 금융 세력을 뒤에 업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보수 세력의 지지를 현재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신문에 난 것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 중동 무기 수출 위해서 비상사태 곧 선포할 것이다. 신문에 난 내용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위협을 빌미로 이르면 이번 주말 지금쯤 되겠네요. 무기 수출 통제법 우회를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외 무기 판매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해외로 무기를 판매했을 때 그것이 바로 무기 수출 통제법입니다. 무작위로 팔아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국가에다가 선포를 하면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팔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할 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 무슨 말인지 계속 우리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 확보라는 명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가 미국이 예멘 내전에 개입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반대하게 됩니다. 예멘 내전이요. 왜냐하면 유엔에 의하면은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주도하는 군사동맹의 공습으로 예멘 사람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전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이익 집단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리아도 대리전 형식을 띄었고 예멘도 지금 대리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멘 정부군은 누가요? 정부군은 뒤에는 시아파, 이란이라든가 하마스라든가 이런 테러 조직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미국도 이제 참여하게 될까 봐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트럼프 역시 만일에 무기를 수출해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군산복합체라고 하는데요, 무기 업체들은 전쟁을 선호해요. 전쟁이 나면, 그리고 전쟁이 오래 길게 끌어만 주면 돈벌이가 엄청 많이 됩니다. 한국전 예외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마찬가지예요. 양쪽 다 무기를 팔아요. 그리고 특히 베트남 전을 보십시오. 30년 넘게 끌면서 양쪽에서 미제 군수 물자 내지는 무기를 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군산복합체 이런 무기업체들은 국가도 조국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미국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미국이란 그 조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바로 루시퍼에서 온 게 아니겠습니까? 천사장이라는, 노래하는 천사장이라는 그 직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천국은 아직 올라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내가 감히 설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이, 내가 북극 지폐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것이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의 욕심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족한 줄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미국은요, 그동안 한국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의 전쟁에 군사적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자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그런 영토 분쟁, 혹은 체제 수호,
안보 위협 등으로 군사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사 개입 총 145건이 45건이 군사 개입했는데 지역 안보를 위한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는 20건에 불과해요. 나머지는요 전부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출전했던 곳이 8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가 돼요. 나머지 100이 한 25개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한 80개 지금 80개 나라 혹은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 군사안보값에는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테러라든가 이런 갈등이 있는 곳에는 참 돈 벌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사우디의 대이란 압박 지금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전쟁 공포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정부의 생각은 중동 패권 유지에 이란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핵 합의를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 현재 내부적으로 권력층이 부패했고요. 오랜 기간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산업 기반 시설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이 낙후된 상태로 지금 원유 수출 금지까지 당했기 때문에 생활고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엔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나 북한이나 결국은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는요 1만 병력의 중동 추가 파병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이 포함된 그 상선 4척에 사보타주 당했다고 그랬죠. 고의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니까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소유의 석유 시설이 있어요. 그 석유 시설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것을 이란 정부의 소행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란 정부 소행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란을 공격하려고 한다 하는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자, 이란 혁명 수비대가 페르시아만에 배치되어 있는 미 군함을 겨냥해서 미사일 공격하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이 전쟁 불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말해요. 이란이 만일에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우리가 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란을 완전하게 미군 기지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군 기지와 미군 함대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지요. 자, 이 주변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옆에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가 있죠.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는 홍해 쪽입니다. 이집트가 있죠. 이쪽 아래 나라 작은 오만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쪽입니다. 아프리카 쪽까지 지금 다 가 있죠. 그리고 오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리고 심지어 어디에까지 있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옆에 페르시아만에 있고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쿠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이런 나라들,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겠는데 친미적으로 현재 가고 있어요. 지금 세력 다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미군 기지와 함대 혹은 미군 창고가 있습니다. 왜 미국은 이란을 전방위로 포위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이란 주기일으키기를 하는 거예요. 이란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냥 쳐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국에 붙어있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떨거지부터 먼저 떨어뜨리기를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쩌면 북한도 이란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지금 북한과 미국이 조금 소강
된 상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란을 통해서 초강경 지금 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불량 국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이란은 과거 우리를 공격했지만 그런 날은 이제 끝났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그리고 B-52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대로. 그리고 샌 안토니오급 수송 상륙함, 패트리엇 미사일 등이 중동에 지금 거파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전략 무기라든가 무기가 뭐 거의 중동을 완전 에워싸고 있어요. 아라비아해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의 위해를 한번 보십시오. 비행기를 저렇게 언제든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은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레바논 등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 세력을 통해서 미국 또는 우방의 국민과 정부 시설, 군기지 등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바레인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은요, 현재 이란 그리고 이란과 이란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 내 자국민에게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철수시키고 있어요. 자, 미국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막 그때 한참 서로 그냥 화염과 분노를 한국에 말할 때, 북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주한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소개하라는 명령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어요. 그 책에 그 공포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미국 관계자가 이렇게 말해요. 민간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은 선제 타격 징후이다. 미군을 먼저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선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만 상공 일대, 아까 우리 그림에 보셨듯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그 지역, 그리고 그 위에 쿠웨이트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자, 그 페르시아만 상공 일대 민간 항공기들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여행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어요. 자, 바레인 정부의 이와 같은 철수 권고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정치, 외교, 공방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큰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바레인은요, 걸프 순위파 국가들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정책은 그렇게 합니다. 정부는 그렇게 하지만 국민의 과반수가 시아파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순위파가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 왜냐하면 순위파가 친미 쪽입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시아파 쪽입니다. 시아파와 아주 친밀하죠. 그리고 남한의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아파 계열의 국가들을 많이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위태한 행보로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시아파, 국민들의 과반이 시아파이고 시아파 무슬림은 성지순례를 위해서 이란을 가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시아파 종주국이 이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개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는 전쟁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석유 회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회사, 다국적 그룹이죠. 엑선 모빌, 또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의 서크루나 원 유전에서 이라크 직원 외에는 미국인이라든가 이라크 직원 외에 비이라크인 자사 직원 50명 전원을 현재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주요 유전지대가 있는데 바스라입니다. 그곳에 있는 로열 더치 셀 유명하죠. 셀도 유명하고 BP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거의 전역의 오일 회사인데 장악하고 있는 오일 회사입니다. 러시아 루크오일, 이탈리아 에니 등 이라크 정부와 계약을 맺고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기업에서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정부가 정부 이거 신문에 난 내용이죠. 중동 배 공격은 이란 지시. 민주당에서 말해요. 전쟁하려고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트럼프도 결국은 무기를 판매하려 하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트럼프는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란 정부가 아닌데 이란이 그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래서 미국 정보에 이것은 음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없는 적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국제 정치입니다. 없는 적도 만들어내고 공격하는 것. 이것이 국제 정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 일부러 없는 것, 사실은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이 그 대표적인데, 자, 부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테러 계속 방송에서 테러에 대해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공격을 했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군사안보업체가 돈을 벌었는데, 자,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그리고 리비아 가다피를 독재자로 몰아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를 불량 국가로 지목했지요. 불량 국가라고. 북한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양심으로 불렸던 노암 촘스키 교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량 국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불량 국가는 미국이다. 그래서 저도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누가 진짜 불량 국가인지, 이란인지 미국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이란을 군사적 외교적으로 압박하면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돌입해 있습니다. 미-이란 갈등으로 저는 감도는 중동 지역, 그리고 북한 떨고 있나, 뭐 이런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중국의 가지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적은 중국인데, 중국을 꺾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패하겠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가지치기부터 먼저 해내는 것입니다. 중국을 도우려는 그런 국가들은 가차없이 이제 쳐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가지 중에 북한과 바로 이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란과 북한되어 있는 중국을 손보기 위해서 이란을 먼저 손쉽게 공격해요. 왜 그러냐?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이란은 아직까지는 물질은 가지고 있지만 핵을 만들지는 아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란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은요, 비트코인 그리고 돈 세탁, 원유 수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이란이 무너지게 놔두지 않겠죠. 거기에 중국의 원유 수출, 중국으로 이란의 원유가 수출 1위가 중국이에요. 이란의 원유가. 그래서 이란은 절대적으로 중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이란이 필요합니다. 원유를 가져와야 하니까. 그래서 연합뉴스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원유 수출 제재 앞둔 이란, 미들 구석은 중국. 그래서 중국에서만 사준다고 하면 이란은 경제 제재 가운데서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터키, 인도 그리고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몇몇 나라들에게는 이 원유 수입해도 된다 했는데 그것조차 이제는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면적으로 이제는 다 이란산 모든 원유는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란이 현재 어떻게 해요? 제재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비록 우리랑 다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을 보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항상 이런 약소 국가들은요, 강대국의 희생이 되는 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란산 원유를 사고 중국에 가장 많은 것들을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피해를 많이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요, 얼마 전에 전면 제재하지 말고 핵 개발 관련 물품만 제재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연합의 기업들을 좀 제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유럽연합도 미국에 꼼짝을 못하는 것 같네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뭐예요? 정글에 찾아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트럼프는 고도의 전략으로 중국과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동 국가들과 북한 문제를 지금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트럼프를 바보 멍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진짜 고도의 전략가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란을 견제하고 이란을 파괴시키면서 북한까지 그리고 중국까지 손보자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에 중국과 무역 불균형, 즉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도 중국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거의 미국에서 거의 모든 가게마다 들어가 보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무역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잡겠다고 늘 말이 왔었습니다.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5G가 지금 있잖아요. 중국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훔쳐서 그런 거예요. 전부 훔치는 데는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아시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키 큰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술 발전을 조이할 수 있는 중국의 법률, 정책 관행 또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사실은 내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이라다 이런 거 이제 뭐 손못대게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화웨이 그 창업주 딸을 그렇게 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는 지금 이란을 압박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함께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에 이렇게 말해요. 김정은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희생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리용호 북한의 외무상이요. 미국과 이란 제재, 그날 제재하는 그날 첫날에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란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과 이란의 핵 개발은 같은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보는 견해이며 이스라엘 국가가 보는 견해이며 미국이 보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정보가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모사드라든가 CIA라든가 그런 곳을 능가할 곳이 없어요. 미국에는 16개 정보국이 있어요. 아마 그것을 총괄하는 곳이 DNI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국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북한 외무상이 말입니다. 이란 제재 첫날에 이란을 방문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핵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같은 구조로 가고 있어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 북한과 이란은 하나이다. 그런데 북한에 자꾸 퍼주기를 원하고 북한과 한패 먹으라고 하면 남한도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오전 설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바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적국에게 우리를 팔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팔기로 했을 때는요, 우리는 또 그 뜻을 또한 따라야 되죠. 그들은 테헤란에 북한에 무기 밀매업자가 살고 있다는 점, 두 나라의 미사일이 비슷한 구조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금 UN 보고서 2017년 건도 거지만 UN 보고서도 이렇게 그 미사일이 테헤란은 이란이잖아요. 이란 수도인데 같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미얀마와 이란을 통해서 우라늄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에도 못 사는 사람 참으로 많은데 엄청난 많은 식량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그 식량 먹고 백성들이 그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핵물질을 만드는데 들어갈 확률이 너무나 크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미국 언론은요, 2017년 북한을 향해서 외쳤던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가 이제 이란을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란을 향한 분노는 중국과 그래서 북한을 동시에 보내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김정일은 그랬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라크 전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사실은 사담 후세인과 부시 일가는요 서로 같이 사업했던 사이예요. 토사구팽당한 거예요. 미국의 독재자들에 의해서, 군산복합체에 의해서. 그래서 졸지의 국민들에게 원하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독재자에게로 돌아가죠. 독재자가 독재할 때는 미국의 허락 없이 독재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필리핀의 그 독재자 마르코스인가요? 예, 잘 아시네요. 살다 오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있잖아요. 독재자들은요, 강대국의 허락 없이 독재 못합니다. 대신에 서로 딜을 해요. 그 딜이 뭐냐 하면 자기 나라에 있는 천연 자원들을 강대국, 이런 다국적 그룹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은요,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많이 떨었다라는 것이 지금에서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김정은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자기를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도 이란이 공격받는 거 보면서, 왜냐하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의 북한이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란을 보면 북한을 보고, 북한을 보면 이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도 보내는 메시지와 경고가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상당히 밥도 먹지 못하고 힘들어 있지 않을까. 이때 우리가 더 많이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멘 시아파 후티 반군은요, 후티 반군이 북한 미사일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우디를 공격했습니다. 시아파 후티, 반군이 시아파네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정부군은 뭘까요? 수니파이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뒤에 있겠죠. 그래서 시아파 후티 반군이요, 이란의 사우디를 공격했고, 그리고 이란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그리고 시리아, 예멘 등 시아파 무장 세력들에게 팔렸습니다. 이런 팔려나간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북한에 다 미사일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팔려나간 수많은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에게 팔려나간 북한 미사일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겨냥하느냐? 지금 이란이 전쟁을 한다면 미국과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을 공격 못하죠.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란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지중해 싹 그냥 이스라엘을 썰어버리겠다고 늘 장담해온 이스라엘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모든 무기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북한을 용서하겠습니까? 북한 편드는 한국을 용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와 종교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요, 유대교를 섬기지 기독교를 섬기지 않아요. 우리 한국이 기독교인 많다고 봐줄 리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하는 종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지 않습니까? 의인의 10명의 기도를 우리 교회는 10명 이상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지원해야죠. 이런 반대 국가에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과거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볼턴 안보보좌관이 방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절했어요. 지금 트럼프는 일본에 3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6월에 보면 G20 그 정상회담이 있어요. G20 회담에서 트럼프가 또 와야 돼요. 일본은 그럼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방문 일정은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약속은 주어졌지만 일정조차 현재까지 나오지 않아요. 뭐 1박을 할지 2박을 할지 1시간 있다 가는지, 아니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3분 대화하고 끝내버릴지,
아니면 그 자신의 그 미군 기지에서 잠깐 만나고 갈지. 여러분 이거 아세요? 힘이 센 사람이나 실력 좋은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 옆에 붙었으면 그 사람 옆에서 같이 그 영예가 올라간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미국처럼 될 수 없어도 미국과 함께 갈 때 미국의 영예와 미국에 누릴 수 있는 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나라 남한조차도 저 중국이 지배를 했거나 공산사회였다면 지금 북한의 사회를 보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남한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항상 그 민주주의가 가는 곳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만일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으로 수용해서 온다면 한국에 대해서 좀 강경한 정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볼턴을 싫어해요. 볼턴이 너무 강경하다고 해서. 북한 문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턴의 현재 주무 관심사가 이란이에요. 아마 이들의 머리에서 이 전략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과 가장 그 볼턴이 지금 현재 주 관심사가 이란과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왜 중요한가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북한은 후순위로 현재는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역할을 분담해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이라크 전쟁 부시 시절에 이라크를 공격 개시 단추를 누른 사람이 볼턴이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란 공격도 볼턴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란과 북한 문제는 한데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자, 미국의 중동 개입은요, 중동에 복잡하고 불안정한 지정학적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이란 정책도 펴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145개 전쟁 중에서 20개 정도가 지역 안보를 위해서 군사를 파견했다면 나머지는 거의 그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그렇다면 하물며 다른 나라는요. 자,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춰서 맞불 놓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대결을 고대 그리스와 스파르타 전쟁에서 유래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들 하고 있더라고요. 투키디데스 함정.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투키디데스 함정이 뭐냐면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그 꼴을 안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대 용서를 하질 않아요. 저는 이 동물들의 세계를 자주 보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가차없이 쳐내요. 도전하는 동물이 있으면. 국제 정치가 그렇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경계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 부딪혀 봐야 하는 거예요. 하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악어들 있잖아요. 싸우는 거 보니까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치열하게 싸웁니다. 세력 다툼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가 죽든지 다치든지 해야지 승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대국은 기존 강대국과 반드시 부딪히면서 서로 공존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한답니다. 공존이 가능하면 두 개가 가는데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쩌면 공존이 가능하겠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공존이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초강대국과 신흥강대국이요,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글을 지배하는 것은 사자밖에 없으니까요. 사자 중에서도 특별히 또 용감한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자에게 덤벼들었을 때는 가차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였으니까 그래도 그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자로서가 아니라 정원사로서 전 세계를 잘 그동안 가꿔왔다. 그래서 전 세계 전쟁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것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도전하는 동물이 응징을 당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소련입니다. 소련과 미소 냉전시대 소위 별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별들끼리의 전쟁이에요. 다른 나라 국가는 낄 수도 없어요. 두 강대 국가의 그러한 경쟁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별들의 전쟁이고 미소 냉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1989년 정확하게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소련과 위성 국가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희한하게 짠 듯이 망해요. 뭐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후르시초프인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있었죠? 그 사람이 신세계 질서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소 냉전에서 누가 이기게 되죠? 미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감히 도전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저렇게 성장했어요. 중국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았고 현재도 잘 사는 곳만 그렇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인구 쪽수 가지고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강대한 영토 그것 가지고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강대 국가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한국에도 막 의료 여행도 오고 관광도 오고 막 많이 왔거든요. 한동안 많이 왔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중국에 돈이 많아지면서 이것도 금융 엘리트의 계략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강의도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양쪽에서 힘을 주면서 빼면서 서로 싸움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당시에 말입니다. 미국의 동남부 마이애미 바로 아래 라틴 아메리카에 쿠바가 있어요. 쿠바. 자, 쿠바에 보면 피델 카스트로 사회주의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정권이요 누구와 결탁을 했습니까? 소련과 했어요. 자, 위치를 보면요. 중국에 있고 우리 집사님 아들이 거기에 가 있죠. 마이애미에 가 있죠. 플로리다 마이애미 그쪽이 아주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동남부로 보시면 돼요. 동남부 바로 아래쪽이 쿠바예요. 그 밑에가 베네수엘라예요. 그러면 쿠바, 베네수엘라는 러시아가 지금 군대가 가 있고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과이도 국회의장을 밀고 있어요. 러시아는 마두로를 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이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 앞마당에까지 러시아 군대가 와 있잖아요. 자기 땅이나 거의 같아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자, 그래서 이 쿠바가 그때부터 경제 제재를 당해서 쿠바도 지금까지 경제 제재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경제 상황이 나쁜지 몰라요. 미국에 대들었던 나라들 치고 지금 경제 좋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자,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 여기까지만은 우리가 하겠는데요.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예, 마이애미 바로 앞에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왜 베네수엘라가 중요하냐? 미국 바로 앞이라니까요. 미국과 근접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어때요? 마이애미가 이곳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여기가 마이애미예요. 쿠바. 그리고 여기가 베네수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멕시코. 여기 미국이에요. 여기서부터 미국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을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어디에? 중동에 그렇게 아주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지금 가 있잖아요. 서로 있잖아요. 그 나라 자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권을 따져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난 5월에 보니까 북한의 리수용이요 쿠바를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델 카스트로, 그러니까는 페델 카스트로 독재자의 동생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라울 카스트로를 만나서 양국 관계를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한 상태, excellent state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평가하면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신문에 난 걸 봤어요. 1960년 수교 후에 전통 사회주의 국가 쿠바, 북한이 아주 이렇게 밀접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쿠바도 아래쪽에 베네수엘라도 현재 마찬가지요. 친러시아 정권 마두로가 독재 정권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대를 파견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식으로 반미 영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중에 북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과이도 국회의장을 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냐하면 과이도는 친미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일에 거기에서 이제 그 거점을 확보한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미사일을 개발을 해도 미국까지 날아가는 데는 고고도 미사일이든 뭐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쿠바라든가 베네수엘라에서 만일에 미사일을 쏜다면 미국은 얼마든지 본토 전체를 타격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넘보는 이유는 미국 마당 앞에 자기 군사 시설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좌시하지 않아요. 소련이 해체한 후에 어떤 그 25년 동안 그 우즈베키스탄을 통치한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상당히 지독하게 반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있잖아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손 봤겠지요. 그래서 여차하면 미국의 반미적으로 갔을 때는 미국이 이렇게 손도 보는 것을 뭐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도 러시아 주변 국가들을 친미로 돌리면서 러시아 주변에 과거 소련 위성국이었던 중앙아시아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리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근데 요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중동 쪽으로 가서 미국이 왜 그렇게 중동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피해가 문제예요. 거기 천연 자원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카스피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펴보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했던 시드기야 왕이라든가 여호야긴 왕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국제 정세를 바로 파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반미하지 않고 친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중국과 아버지 북한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